해양수산부에서도 쇠빙선, 아라온호 등 오랜 기간 진행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아라온호의 항로 개척에 힘입어서 2012년부터 북극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로 가던 것을 북극 항로로 가면 거리와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유럽으로 수송을 하게 될 경우에 여기서 기존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통과해 가지고 여기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지만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를 통과해서 여기가 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땅 중간에 있는 바다라서 지중해 통과해서 이렇게 뿅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이렇게 갔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수에즈 운하 구간이 뭔가 문제가 있어 막혀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해적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위험성이 많겠죠. 몇 년 전에 이 수에즈 운하에 에버기븐 컨테이너선 좌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 우회 항로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말로만 듣던 해적들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수에즈 운하 이용시보다도 9,000km가 더 멀고 7일에서 10일 정도가 더 걸립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통상 이렇게 약 한 40일 정도 걸리던 이런 길을 이 길로 가면 30일 정도 만에 가고 비용도 물론 기름값도 덜 들 거고 여러 인건비라든가 뭐든 그리고 상하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최소한 10일 정도는 단축이 되고 이 물류 비용 자체도 최소 20% 정도는 단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무주공산이고 저희 나라는 10수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큰 걱정이 되는 지금이 도리어 북극 항로는 쇠빙선 등이 얼음을 깨기가 쉬워서 기회의 해상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조선업 1위 국가로서 해상항 장보고 이수신 장군의 기계를 이어받은 우리는 북극 항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거제 등 조선업이 인접한 광역 대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물류 허브 도시화를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겠죠. 북극으로 말입니다. 부산, 거제, 울산, 포항 등 지역 경제와 항만형 상업시설, 여러 상업지원시설, 해당 지역의 물류센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본업은 부동산 시행개발이었고 경공매, 부동산 펀드, 주식, 파생상품 상담사 자격을 갖춘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5년 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동탄 신도시 모든 도로를 직접 걸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따라 130개 구간을 기록했고 시행 지침에 근거한 150여 개 부동산 분석 영상을 남겼습니다. 걷다 보니 필요성을 느껴서 민간인 최초로 도로명 주소 설명 영상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행 지침은 신도시의 설계도입니다. 건물 위치, 상권 흐름,
미래 가격까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4억 정도였던 아파트가 10억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그 구조를 읽으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행 지침이 신도시 설계도면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입니다. 공약은 법이 되고 정책이 되고 도시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9가지 경제 공약,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AI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에게 AI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품질 관리와 자동차, 자율주행뿐 아니라 의료, 제조, 금융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솔루션에서도 AI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는 산업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챗GPT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과제를 위해서 챗GPT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챗GPT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저도 챗GPT를 활용하는데 친구처럼 알통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친근하게 부르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AI 분야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 협력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연구소와 기업, 인재가 한자리에 모이는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GPU 5만 개를 확보 계획도 세웠습니다. 군 복무 대신 AI 기업에 일할 수 있는 병력 특례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판교, 광교, 동탄 같은 테크노밸리 계획 신도시가 부각이 되고 AI 기반 창업 기업이 많아지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 2조 5천억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면서 미래 핵심 분야인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유치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기업이 탄생될 것을 확신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내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알리100 산업단지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100이라는 것이 재생 에너지 100%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죠. 애플이나 구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면은 서산, 군산, 신안, 영광 같은 이 서해안 지역들이 부각이 되고 태양광 농지, 전원주택지, 창업부지 등의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죠. 서울이 여기 있죠. 결국은 이렇게 U자형 에너지 벨트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서산, 군산, 신안, 영광 같은 서해안 지역 도시들이 부각이 되고 태양광 농지, 전원주택지, 창업부지 등에도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최적지인 소외받던 전남 해안 지역을 주의 깊게 볼 때입니다. 주가 지수 5000 시대 개막. 이재명 후보는 주가 지수를 500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역대 코스피 최고 지수는 2021년 7월 6일 3305입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시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화 정책 기조와 동학개미 운동의 영향이 크긴 했습니다. 이 핵심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MSCI 지수라 부르는 것입니다. 코스피, S&P 500, 니케이 225, 항생지수, 국가시장마다 각각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출 방법이 제각각인 국가들의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MSCI에서 196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글로벌 주가 지수로서 국제 벤치마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SCI는 주식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독립시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선진시장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등 대부분, 일본까지 들어가 있죠.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신흥시장, 살짝 부끄럽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뭡니까? 살짝 부끄럽게.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 이 신흥시장과 프론티 시장 이쪽은 좀 살짝 불안하다. 안정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공약을 보면은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주가 조작을 한 번이라도 하면 퇴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주주 권익 보호에 관한 주주 권리 강화 같은 제도도 뒷받침됩니다. 공약들이 진행되고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며 소기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 지수 5천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3천만 넘어가도 분위기는 반전될 것입니다. MSCI에 편입되고 4천에 육박하게 되면 그땐 광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맛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손님이 없던 식당이 일순간 소문이 나서 줄 서기 시작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줄을 서며 이어터지는 현상처럼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연탄불에 살짝 구워 소금 뿌려 먹어본 그 옛날 소고기 먹어보고 싶다. A, B, C, D, E, F. A는 AI, B는 바이오 헬스케어, C는 컨텐츠 문화, D는 방위산업, 우주, 항공, 에너지, 그리고 제조. 앞글자를 따서 A, B, C, D, E, F입니다.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송도, 창원, 대전, 오송, 거제 같은 산업벨트, 각 분야
산업벨트 지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산업단지 주변으로 다가구 주택, 상가나 소형 오피스텔 수요도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R&D 확대. 이건 기술자와 연구원들이 들으면 반길 내용입니다.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뉴스입니다. 핵심은 국가연구소 설립, 기술특화단지,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 예산 확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종과 대전, 동탄, 광주 등 테크노벨트 중심지가 주목됩니다. 연구원 유입으로 인한 전세 수요 및 주변 연구 지원 시설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R&D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벤처 강국 실현입니다. 이제는 창업도 대기업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슬로건으로 창업 초기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창업자에게 초기 비용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강화, 스타트업이 쉽게 시작하고 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수, 마곡, 창동, 구로디지털, 판교 같은 창업벨트 지역에 상가, 오피스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K 컨텐츠 세계화입니다. K-팝, 드라마, 웹툰, 뷰티, 이제 컨텐츠가 곧 수출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 영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잠깐 반짝할 것이라는 문화 사대주의자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20년이 지난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반짝하는 유행을 넘어선 문화가 되었습니다. 예술, 역사, 철학 모든 분야로 한민족의 우수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제작비 지원, 공공스튜디오 구축,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컨텐츠 수출 플랫폼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암, 일산, 판교, 부산, 샘튼 등의 컨텐츠 중심지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형 건물, 창작자용 주택이나 공유 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문화디자인밸리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발맞춰 시행 지침대로, 원안의 목적대로, 그리고 이 유보지를 활용하여 최대 신도시답게 이 문화 디자인 밸리를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4년 전에 동탄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문화 디자인 밸리와 속해 있는 초대형 토지 유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으로 국토 균형 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2차 이전, 5극 3특 전략, 전국을 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지역으로 나누는 5극 3특 전략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렇게 되면 5극 3특에 따라 그리고 세종, 전북, 진주, 창원, 강원 등 혁신도시들이 재부각이 될 것이고, 그 공공기관 입지 주변의 주택과 주거지, 상가들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공약은 종이 위의 약속이지만 그 방향성 하나만으로 시장은 움직입니다. 정치보다 부동산이 먼저 반응하고 정책보다 투자자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공약들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뜰 때쯤이면 이미 기회는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읽고 먼저 해석한 사람이 결국 준비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 아이들이 사는 멋진 세상, 그런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